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 나스닥이 2%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영향을 받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증시는 강했습니다. 예, 계속 오전에도 양봉을 내고 있다가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반면에 코스닥, 코스닥 시장의 매물이 증가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 홍콩, 일본, 중국 전체적으로 한 1%대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만 하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연휴를 앞두고 정계 매물도 꽤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 보면 은선물이 어제 또 빠졌어요. 보시면 은선물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빠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건 핑계고요. 결국에는 은선물이 하락하니까 기술주들을 매각하고 그것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그리고 오늘 또 아시아권 증시가 전체적으로 빠진 이유가 이렇게 윤선물과 관련된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산분 일봉인데요. 보시다시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작년 한 해 엄청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후유증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만 지지부진해 주면 다행인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도 역시 하락이 나오고 있겠죠. 현재 코인 시장이 어려운 게 바로 은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선물 증거금 마진콜 때문에 코인을 제일 먼저 24시간 거래니까 제일 먼저 팔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 그다음에 아시아를 비롯한 한국 증시의 매도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연결고리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은선물 가격,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면 나스닥도 급락, 코인도 급락,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이 될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1조 2천억, 코스닥에도 약 3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금융투자, 특히 금융투자 ETF가 좀 다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그 코스피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쪽으로는 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코스닥 쪽은 양쪽에서 매도를 때리니까 하루 종일 이 프로그램 매도 압박을 받으면서 이유 없이 하락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으로 비차익으로 약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큰 폭의 매도가 나옵니다. 이날 한번 3천억 매수가 나왔지만 다음날 바로 3천억의 매도가 나오면서 꾸준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3천억,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시장이 작다 보니까 3천억의 매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억누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1,400개까지 하락했다가 한 1,280개인가요? 85개 이렇게 하락 종목수가 나왔는데 뭐 이유 없습니다. 그냥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수급이 안정이 되면 다시 이유 없이 상승이 나올 거니까 주말 연휴 동안에 또 봐야 되겠지만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연휴 이후에는 또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는데 뭔가 좀 뭐랄까요, 좀 시원한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하락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제든지 그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또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며칠간 계속 에코프로에 밑에 있다가 올라오는 모습인데 수급적으로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융투자는 ETF와 관련된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신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한 25억, 전년 20억, 연기금도 계속 매도해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바닥권을 좀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이렇게 121선 밑에서 롤링을 하고 그 다음에 벗어나면서 다시 상승이 나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롤링 단계에 있다. 여기서 빨리 121선을 넘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짱대 양봉이 나올 만한 호재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코스닥 활성화. 예, 요게 인제 문제죠. 코스닥 활성화를 할 때 알테오젠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종합지수를 봐서 알겠지만 종합지수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에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 코스닥 시장이 떨어지면 바이오 섹터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바이오 섹터가 올라간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코스닥 활성화를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안 올라가냐?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위에서 얘기를 하면 당국자들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를 대책을 내놓겠죠. 일단 기금에서는 한 3월 달부터 매수가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더욱 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워낙 때려버리니까 요거를 받아줄 수 있는 수급이 없어요. 거래소 시장은 ETF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ETF가 들어오면서 이런 자금들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한번 쫙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좀 부진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올라가야 들어옵니다. 이 자금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코스닥이 3천이 가든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정받을 때 들어오면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심리는 이렇지 않아요. 코스닥이 막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한 1500, 2000 요럴 때 피크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1100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안 들어와요. 이게 옛날에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돼야 여기 좀 사볼까? 들어오다가 지금 15만 원 넘어가니까 개떼같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요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가 돼도 1500 이하에서는 참 많이 안 들어올 겁니다. 한 1500 이상 돼서 한 2000 되면 요때 엄청나게 돈이 들어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요. 지금처럼 1100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때가 결국에 지나고 보면 결국에 매수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이런 시기입니다. 요게 언제부터 풀리냐면 3월 정도,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인데 제 생각에는 한 3월 정도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해소되면서 좀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고, 대책이 나오면서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퇴출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 백화점에서 썩은 상품들 다 없애버리고 좋은 상품들로 진열해라. 그러면 잘 팔릴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결국에는 뭐냐? 좀 나쁜 것들 빨리빨리 없앨 것들 강화해서 없애고, 또 새롭게 좋은 주식이나 좋은 것들로 좀 물갈이 해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아무도 안 했던 일인데, 동전주 요건 신설하고 1,000원 밑에를 동전주라고 하잖아요. 요즘 보시면 1,000원대 밑에 주식이 막 상한가 치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소한 45일에서 50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크에다가 빠지는 걸로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완전 자본 잠식 요건 강화하고 공시 위반, 옛날에는 15점 벌점에서 적었는데 10점까지 강화되면서 10점 만에 그냥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강화되는 이런 것들을 해줬다라는 거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건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강화해서 나올 거고, 썩은 주식들은 좀 더 어려워지고 좋은 주식이 더 가는 이런 문화로 바뀔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이 알테오젠인데 시장에 좀 신뢰를 잃었다 어쩌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올해 실적이 나오고 추가 기술 수출이 또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답이 답답하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결국에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더 선호할 수밖에 없대. 거래소 이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정상으로는 거래소 이전을 하기로 해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당국 입장에서는 알테오젠을 굳이 거래소로 보낼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뭐가 잘못돼서 안 해준다라기보다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테오젠 하나 빠져나가면 코스닥 시총이 크게 흔들리거든요. 이런 기업 하나 키우기가 20조짜리 하나 키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잔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금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런 소문이 돌더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이 지금처럼 이렇게 찬밥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는다. 오랜 시간 받고 있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올 거고요. 특허와 관련된 내용도 곧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변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활성화 된다라고 하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이렇게 좀 성장성이 있는 실제로 기술 수출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좋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는 장치 산업이에요. 이 오더가 나오고 요거를 추가 캐파를 늘리려면 공장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이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분위기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소부장 기업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PR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당장 이거를 뛰어넘을 수만한 요건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소부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소부장들이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는 이유가 임계치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코스닥들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은 한계가 있어요. 코스닥 취지에도 좀 안 맞고 코스닥 취지는 뭡니까? 지금보다는 이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살려서 좀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코스닥의 태생 목적인데 그거에 맞게끔 한다라고 하면 뭔가 꿈을 먹고 그런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요즘에 우주 같은 것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사실 우주는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바이오 기업들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많은 바이오 기업들, 의료 관련된 헬스케어 업종들 그런 것들이 상장이 될 거고 지금에 있는 기업들도 상장되고 나서 좀 횡보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코스닥 활성화는 곧 바이오 기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물론 2차 전지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아직 숫자가 안 나와요. 그죠? 제조업들은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은 약간 꿈을 먹는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 있다. 언제요? 3월. 제 생각에 3월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계는 머지않았다. 좀 뭐랄까 현금 있으면 좀 저점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바이오 섹터들을 좀 포진해 계신 분이 봄에 상당히 좀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종목도 많은데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연휴 끝나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연휴 끝나고 소통방에 먼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거 좀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밖에 뭐 자사주 같은 것도 오늘 움직이잖아요. 자사주 관련 기업들 그런 것들도 좀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기업으로 변하는 그런 원년이거든요.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가 뭐 100만 대 떠나서 자동차보다 로봇을 더 많이 판매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회사로 바뀌는 원년이 바로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전 관련주도 최소 2030년에서 2040년, 뭐 길게는 2050년까지 큰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거
예, 그러니까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은 자녀들한테 사주면 좋아요. 예, 자녀들한테 사주면 예, 그 성장성을 다 먹어갈 수 있거든요. 예, 우리처럼 맨날 주식 보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이번에 세뱃돈 받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뭐 이런 것들 사두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나중에 예,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 또 바이오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도 예, 상당히 올해 조금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여요. 예, 그런 것들도 예,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퇴출이 되면은 뭐 상장 기업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OTC라고 그러죠. 장외시장 6개월간 거래해 가지고 살아나면 다시 들어오고 못 살아나면 없애겠다라는 건데 예, 뭐 기본적으로 뭐 예, 부실 기업 퇴출하면 코스닥 지수 많이 오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보다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뭐 수치화를 하기에는 뭐 몇 포인트 간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결론이 뭐냐? 지금보다는 많이 오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코스닥 시장이 좋으면 예, 바이오 시장도 좋고 예, 그밖에 시총 상위 종목들도 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3월부터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선물, 예, 은선물을 보셔야 돼요. 은선물이 여기서 예, 안 버텨주고 추가 하락하면 또 폭락 나옵니다. 예,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예, 요게 요 정도에서 끝날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떨어질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여기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데미지 한번 맞겠죠. 요때는 정말 예, 진짜 인생의 다시 못 올 매수의 기회입니다. 예, 인선물이 다시 이렇게까지 폭락하진 않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음봉이 더 나온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나오는 그때 시기가 되기 때문에 쫄지 말고 예, 분할 매수로 주식을 사도 되는 예, 적극적으로 사도 되는 그런 시기니까 예, 아무튼 은선물이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은선물이 안정이 돼야 외국인 매도가 예, 투매 같은 게 안 나오고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나타날 수 있고 코스닥 시장이 얇아요. 아시겠지만 조금만 건들면 그냥 투투투 푹 낙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으려면 예, 외부 변수에 좀 예, 데미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잘 안 나오고 여기서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좀 탄력적인 코스닥 시장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 중간 가운데에 바이오가 있다. 예,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알테오젠도 여기서 잘 저점을 만들어주면 언제든지 예, 뚫고 나갈 수 있는 시기가 곧 돌아온다. 예, 말씀을 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2026년 예, 구저 명절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 새해가 밝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6년에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진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앞으로 있을 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예, 주목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